자, 강령 탈춤 특징 내용 들어가 볼게. 감상 포인트. 탈춤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를 전체를 가리고 분장한 후 음악에 맞춰 춤과 대소라는 가면극이다. 탈춤은 탈의 은폐성에 기대, 가리는 거지 자기 자신을. 당대 서민들의 시민 지배층들과 불만과 비판을 잘 드러낸다. 특히 양반에 대한 부정적인 형상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강연 탈춤에는 언어의 희롱이나 양반에 대한 말뚝의 행동으로 나타나거나 언어 희롱이 들어가 있고 양반에 대한 말뚝의 태도야. 말뚝이는 그들의 밑에 있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는 애들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종?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몸종이 아니라 항상 말뚝이라는 인물이나 이런 몸종을 통해 양반을 어떻게 하는 거니? 양반을 어떻게 희화하거나 또는 여기 글처럼 어떻게 하는 거야? 희롱. 같은 뭔 말이긴 하지. 그래서 양반들이 자기 위하나 양반 간의 갈등에 의한 분화 현상으로 나타난다. 강령탈춤의 양반, 말뚝이 춤의 과장은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다른 지방의 가면과는 달리 두 명의 말뚝이가 등장을 한대요.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나오는 뭐 봉산달춤이 여기서 나오지만은 말뚝이가 한 명이거든. 근데 여기는 두 명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양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힘을 얻으며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일부러 두 명을 등장시킴으로써 힘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자, 주제는 탈춤의 특징과 강연 탈춤에 나타나는 양반의 부정적인 형상화가 된다. 자, 일반적인 탈춤이나 얘들아, 그치? 강령 탈춤이나 둘 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양반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양반을 비판하는 거야. 자신들의 얼굴과 이런 걸 가려서 비판을 하거나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탈춤에서는 말뚝이가 한 명이 나오지만 여기서 강경탈춤에서는 두 명의 말뚝이가 나옴으로써 그 양반에 대한 비판 능력 그리고 힘을 더 강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두 명을 등장을 시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양반을 희화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인물로 나온다. 자, 내용 빨리 들어가 볼게. 탈출임이란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가면으로 얼굴이나 머리 전체를 가리고 다른 인물이나 동물 등으로 분장을 한 후 음악에 맞춰 춤과 대사로 연극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탈춤은 탈이 가는 은폐성이 기대 서민들의 정서, 특히 지배층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데 널리 활용해왔습니다. 은폐성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죠. 특히 자, 여기 잠깐 탈춤의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개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탈춤이라는 것은 머리를 갖추고 연극을 하는 것이래요. 특히 지배층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데 널리 사용을 하였대요. 탈춤의 역할이 어떻죠? 지배층에 대한 불만과 비판인 거죠. 특히 양반 하인 과장의 경우 과장은 1과장, 2과장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눠져 있고 이 과장마다는 일정한 독립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장에 대한 에피소드 이야기를 읽더라도 그거에 대한 독립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양반과 하인의 과장인 경우 양반의 부조리함, 잘못됨을 폭로함으로써 갈등을 조성하였는데 이제 그 갈등 누가 조성을 하는 거니? 하인. 아마 부조리를 얘기하는 것도 하인 역할이겠죠. 여기서 하인이라는 건 우리가 말뚝이다라는 어떤 인물을 통해 얘기한다는 거죠. 양반에 대한 부정적인 형상화는 민중적인 인물이 말뚝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과 양반들 자체적으로 이루는 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말뚝에 의한 부정적인 형상화는 그러니까 말뚝이라는 인물이 되게 똑똑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양반에 대해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양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인물 유형 하나. 언어의 희롱이나 말장난 같은 거죠. 양반에 대한 말뚝의 행동적으로 나타나는데 양반들을 부를 때마다 상대방을 때리거나 양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희롱하는 말을 하는 등의 모습으로 이에 해당합니다. 한편 양반들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형상화는 양반이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양반층끼리의 자기의 비하나 양반들 간의 갈등이 이한 분화 현상을 나타나는데 이때 대체로 양반은 신체적으로 장애를 보이거나 예를 들어서 언청이라고 하잖아요. 얘들아. 태어날 때 이렇게 입하고 코가 이렇게 붙는 경우나 아니면은 뭐 난쟁이라고 하죠. 이렇게 곱추같이 이런 식으로 신분 및 상황에 맞지 않은 복장을 착용하기도 하고 시대착오적이고 격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하인과 양반이 서로 다툼을 이루면서 나오는 모습인데요. 거기서 대표적인 하인인 말뚝이의 양반에 대한 희롱의 모습과 또 하나는 양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거나 아니면 우스꽝스럽게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 탈춤은 다수의 연희자가 재단과 춤으로 무대를 구성합니다. 자, 다수의 연희자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연극을 하는 탈춤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네. 재단 구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재담이라는 건 이런 식의 구성입니다. 자, 누가 등장을 하죠? 말뚝이 등장. 누구를 희롱합니까? 희롱이에요. 누구를요? 양반이요. 자, 그러면 양반이 이걸 듣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양반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말뚝이는 자신이 희롱한 내용을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춤으로 그 과정이 끝납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단 구조인데 각 장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춤은 연희 현장의 흥취를 고초시키며 일시적인 감소 해소를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춤으로 끝나잖아, 얘들아. 이 춤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일시적인 해소 그리고 그 다음 장과 연관이 됩니다. 재단과 재단사를 구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양반의 어리석음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불림은 춤에 필요한 장단을 악사에게 청하는 노래 또는 그때 춤사위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이게 불림의 뜻, 춤, 불림의 역할 얘기하고 있죠. 자, 청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춤사위를 가리키는 말로 춤을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시작 신호를 역할을 한다. 자, 뭐 이제 노래를 뭐를 불렀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불림은 연희의 서사적인 전개와 무관하게 장단의 신호 및 재단과 춤을 연결하여 연희의 현장의 흥치를 고조시킵니다. 강령탈춤의 불림은 낙양, 동천, 이화정, 뚜가뚜가 말뚜가, 꿀물이라네, 노세라네 등으로 시작을 하고 봉산탈춤에 비해 한자어가 적고 일상 어투인 구어체의 우리말을 사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강령탈춤은 구어체에 다음과 같은 이런 걸로 불림이 시작이 돼서 노래와 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구어체가 많이 사용이 된다. 강연탈춤은 국가무형유산 34호로 황해도 강령 지역에 연이되다가 6.25 전쟁 때 남한 실향민에 의해 인천 및 서울에서 재현이 되었습니다. 강연탈춤의 양반 말뚝이 춤의 과정은 다른 지방의 가면들과 달리 말뚝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등장한다는 점이 독특하고요. 양반과 말뚝의 대립구도 속에 말뚝이에 해당하는 인물이 강령탈춤은 실향민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 그리고 양반과 말뚝의 대립구도 속에 말뚝이에 해당하는 인물이 두 명이나 등장을 함으로써 힘을 더 강하게 사실 말뚝이라는 인물이 양반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인물이잖아. 근데 두 명을 둠으로써 더 힘을 강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더 강한 힘을 얻으며 상대적인 우위에 차지하게 된다. 자, 그럼 이어서 볼게요. 여기 글은요, 그 강령탈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양반에 대한 부정적인 형상화, 이렇게 민중형인 인물인 말뚝이에 의한 것, 그리고 양반에 대한 말뚝의 태도는 양반이 부름에 공손하게 대답하지 않고 양반을 때리거나 희롱하는 그런 인물로 나온다. 그리고 양반들 스스로가 자신들 간의 양반 등의 갈등이나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양반의 부정적인 형상화가 바로 탈춤에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강령탈춤 내용 들어가 볼게. 자, 강령탈춤은 국가문화유산 34호로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전성이 되다가 자, 탈춤의 양반 그리고 말뚝이 춤의 과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강연탈춤의 노래에는 제1과장 사자춤, 2과장 말뚝이춤, 3과장 먹춤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앞서서 얘기했어요. 과장이라는 건 하나의 에피소드. 알겠니? 그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각각의 과장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장을 받아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주제는 양반에 대한 판이 되는 겁니다.
전체 줄거리는 여기 이 부분 제시된 부분에서는 강연 탈춤의 양반 그리고 말뚝이 춤의 가장으로 양반에 대한 부정적인 형사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드러집니다. 맏양반, 첫 번째 양반,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막내, 도령, 결혼 안 했겠네요. 말뚝이와 더불어 극거리 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등장을 합니다. 개관주관에 쓴 맏양반은 개에게도 오륜이 있음을 강조하고 개가죽관을 썼대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어떤 모자같이 그런 걸 썼는데 개가죽을 쓴 거. 이거 희한한 거죠, 얘들아. 그러면서 개에게도 인간처럼 지켜야 될 오륜이 있음을 강조하고 스스로 양반과 개를 동일시하는 대사를 합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양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죠. 둘째 양반은 양반의 근본이 효행과 충절에 있음을 노래하지만 말의 내용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비하하는 거죠. 셋째 양반은 양반의 근본이라면서 무당의 마수바들을 읊조리며 양반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미신이나 이런 거였는데 무당의 어떤 그런 주문을 읊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우리 방울 들고 막 위아래 뛰듯이 상하로 뛰다가 넘어지면 우스꽝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또한 양반수로 자기를 비하하더라라는 얘기야. 맏양반의 아들 도령은 이 도령이 바로 맏양반의 아들이네요. 얘네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령이라고 하죠. 대사는 없으나 천방지축으로 행동하여 양반의 채통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 그리고 말뚝이 1, 2는 노새를 노시아님이라고 하고 노새가 뭐야 얘들아? 당나귀하고 말 사이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새를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그 노새를 약간 비하하는 목적으로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말뚝이 1, 2가 양반들을 노시아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양반들 그걸 못 알아듣거든요. 노새? 너 나한테 노사라고 그랬냐? 그러면 아니요. 노시아님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반을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비판의식이 잘 드러난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 맏양반. 앞으로 나오면서 둘째를 바라보고 예있기 상놈아 나는 그러려니와 캥해도 나고 칭해도 나고 하니 그런 쌍놈이 어디 있느냐. 자, 뭐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죠? 네. 비속어 사용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양반의 품위를 낮추고 있지요. 둘째 양반이 얘기합니다. 네가 쌍놈이지 내가 쌍놈이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속어를 사용하며 품위를 낮추고 있어요. 너 하는 일이 끝끝이 쌍놈이다. 네 머리에 쓴 것만 봐도 쌍놈이 아니냐. 맏양반 첫째입니다. 내 머리에 쓴 걸 뭘로 하느냐. 아까 우리 얘기했죠? 개가죽으로 쓴 간을 썼다고요. 둘째, 여보게 양이라니. 둘째 양반, 양을 몰라? 얘네들 이제 언어 유희 사용하는 거예요. 맏양반, 양자강 두류 양류충의 양화수 쇄도 강인이란 말인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일종의 고사 인용을 한 건데요. 이게 뜻이 뭐냐면, 자, 둘째 양반이 너 양을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맏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는 척을 하면서요. 자, 이것인가? 그랬더니 그 양이 아니다. 그럼 이 양이 뭐냐면은 그 양자강의 양이야. 그 나루의 버드까지 그 옛날 그 고사주 시 내용 중에 인용을 했는데 양자강 그 강이 있는데 거기에 버들가지를 날려서 그 떠나는 길목에 보내줌으로써 나그네가 더 걱정을 하고 수심이 짚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과 아무 뜻과 상관이 없어. 그냥 첫 글자의 양자강의 양과 이 양이 같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둘째 양반이 그 양이 아니야. 그랬더니 맏양반이 그럼 흥문현 잔치시에 거무하던 항양 말이냐? 자, 사람 양을 얘기하는 거야. 양. 다른 어떤 인물이겠지? 그 양도 아니다. 그랬더니 맏양반이 박랑사중 모친 철대 창행 역사 다시 주어 오중부창 허든 그 장량 말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어떤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인물이야. 여기도 인물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지금 첫째 양반은 너가 나 이렇게 자꾸 양이라고 부르는데 그 양자강이 양이냐?
아니면 어떤 인물 그 함양의 그 양이냐? 아니면 또 다른 인물 그 장양의 그 양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째 양반 얘기합니다. 그 양도 아니다. 그러면 무슨 양이냐? 라고 했더니 자, 뭐 하는 겁니까? 계잘량이다 라고 해요. 계잘량이라는 게 뭐냐면은 얘들아 그거잖아요. 그 뭐냐 개가죽 같은 거에 일종의 옛날에 엉덩이를 안는 그런 방석이 있는데요. 그걸 개가죽으로 만들었나 봐. 근데 그때 그 계잘량이 그 개로 만든 양이다. 알겠니? 자, 그런데 지금 계잘량 뭡니까? 이 양이라는 언어의 유사성으로 말장난한 거죠. 언어의 유희를 사용하고 있더라. 이해갔습니까? 네. 자, 언어의 유희를 사용을 함으로써 누구를 비하하는 거야? 그래, 첫 번째, 첫 그 양반 있잖아요. 양반을 비하하는 겁니다. 양반이 자기네들끼리 언어의 유희를 쓰면서. 자, 개로 만든 양이다. 그럼 개라는 얘기냐? 그죠? 만양반 이것을 개장량으로 생각하느냐? 개장량이 아니라 용수관이다. 지금 자기 머리에 쓴 거 있잖아요, 얘들아. 머리에 쓴 거. 너 이거 보고 너 개로 만든 건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용수관이라는 게 뭐냐면 용의 수염으로 만든 머리다 쓰는 거야. 용의 수염. 용의 수염 존재할까요? 계절량이라고 해도 가위도 오륜이 있다. 자, 갑자기 말을 또 바꾸더니 걔도 오륜이 있대요. 만약에 이게 계절량이라 할지라도 네가 걔 욕할 거 아니야. 걔도 지켜야 될 오륜이 있대요. 원래 오륜은 인간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행위 그 자체가 이 마냥반도 어떻습니까? 용의 수염도 있지도 않지만 갑자기 걔의 오륜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다라는 걸 무식하고 스스로 자기가 멍청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양반들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놈 말뚜가 그때 말뚜기 1이 나타납니다. 히히 얼쑤여 하면서 나타납니다. 자, 재물대감이 면상을 때립니다.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양반이 첫째, 둘째, 셋째 중에서 이제 재물대감이라 불리는 영감이 면상을 때립니다. 누굴 때리는 거야? 말뚜기를. 갑자기 말뚜기 얼굴 때리는 거야. 네가 작년 5월 동당시에 나갔던 종놈 말뚜기가 분명하냐? 어허, 영락없소. 둘째 양반 상간마구 들어가 마구간에 들어가 노새 말을 덜미를 잡아 위아래 손질을 잘 깨끗이 손질을 해서 말 안장, 달 안장을 7층이 달아 구안장, 음립등장, 호피도듬, 좌우를 걸어 짊어놓고 대가리, 한박상목, 검치밀치, 채상무라. 자, 그러니까 둘째 양반이 말뚝이한테 전화 시킨 거야. 너 가서 저기 마구간 가서 노새 아까 얘기했지 얘들아? 말과 거기 당나귀 새끼 사이에서 나온 거야. 당나귀 사이에서. 걔를 잡아서 깨끗이 손질을 해가지고 자기가 탈 수 있게 말 한 장, 달 한 장을 좀 달아놓고 음립등장, 호피도듬 좌우에 걸어놓고 이것도 이제 젊어놓고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당나귀를 타기 전에 노새를 타기 전에 필요한 도구들이야. 그리고 대가리 머리에다는 한박상복 검치밀지 제상무라 이것도 거기 위에 머리 위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달아놔라 꾸며놔라 자기가 노새를 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성천에 가서 성천이란 지역이에요. 담배 해가지고 담배를 사가지고 박천이라는 지역에 가서 도가는 역시 물건을 이렇게 파는 가게야. 꿀물에 촉촉히 축여서 은서랍에 가득 넣고 은서랍 이게 상자 같은 거예요. 은목감이 자죽설대 감해간죽 부산죽 선대에 두루루 마라. 자 이게 뭐냐 거기서 담배를 사가지고 아까 앞에 있는 지역 있죠? 그걸 담배를 사가지고 또 어디를 가는 거야? 박천이라는 지역에 이게 도가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꿀물을 얻어가지고 꿀물을 사서 이 담배를 거기다가 축축히 축여가지고 여기 또 나오죠? 김해간죽, 부산죽 뭐예요? 옛날엔 담배를 종이다 말아서 폈거든. 그러니까 그 담배를 두루 만대요. 그런 다음에 말 궁둥이에 딱 붙이고 그 말은 담배를 말 엉덩이에다 딱 그 도서에다 붙이고 우산 들고 필연 들고 남문박 셋째 술막으로 어이 속기 대령하랐더니 뭐냐 그 담배를 가지고 자
어디에요? 남은박 술막으로 거까지 그거를 대령하랬더니 자 뭐냐? 네가 그지간 어디 갔느냐라고 했어. 자 무슨 말이냐? 이게 담배 준비해가지고 우산도 들고 해서 자기가 술집으로 갈 거니까 그 사이에 너 보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너 어디 갔냐 이런 거야. 별 내용 없어요 얘들아. 노새치장에서 담배를 얻어다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그 꿀물을 또 담배다 마르고 또 가장 또 좋은 부산에 있는 김해간주 부산죽을 또 얻어다가 종이 같은 거예요. 그 담배를 돌돌 말아가지고 우산 들고 자기가 술집을 가게끔 아마 기생이 나온 얘기겠죠? 대령하려고 했는데 너 그 사이 어디 갔니? 이거 지금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걸 할 수 있어? 담배 하나 그냥 사오면 되는 거를 지역 팔도로 돌면서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 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말이 안 되는 과정이죠. 그죠?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허황된 거란 말이야. 이걸 보고 말뚝이 보고 준비하라고 했던 거야. 이해갔니? 그랬더니 말뚝이가 흐흐 시안님이나 진사님이나 시안님은 뭐죠? 노시안님이야. 진사님이나 도령님의 영을 거역지 못하여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상구마구에 들어가 창노시안님의 덜미를 쿡 집어내요. 창노시안이라는 거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지. 그 노새 얘기하는 거 노새. 당나귀 새끼. 이거 뭐 하는 거냐? 비하하는 거예요. 양반과 노새가 비슷하다. 그죠? 자, 둘째 양반이 얘기합니다. 옛끼놈 수상수와 남녀보소 아동주졸만이 보였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남녀 여러 사람들 애들도 여기에 지금 있는데 너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야. 말뚝이를 딱 치며 창피한 걸 알겠죠? 그러니까 말뚝이가 어찌 듣는 말씀이요. 노시아님이 아니라 노세랍니다. 노시아님이 아니래요. 노시아님이라는 건 너네 양반이 아니고 양반의 몰등 뭐 덜미를 잡은 게 아니고 나는 노새를 잡은 거야 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거 뭐죠? 얘도 일종의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말 장난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당반이 늙으면 죽어야지 먼 길을 먹어 노새를 노시아님을 들었네 그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웃기죠 얘들아? 웃음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잖아. 둘째 양반 여보게 이 사람아 하필이면 먼 길을 먹을 필요가 있나? 가까운 혀끝이나 먹게나. 자 뭐 하는 거야? 귀를 먹을 필요가 있나? 혀끝을 먹어라. 얘도 뭐 하는 거야? 멍청한 거죠? 언어의 유리 사용을 한 거야. 그랬더니 양반들이 자 노세라네 하면서 뭐합니까? 말뚝이와 대물을 한다. 춤을 춥니다. 자 얘들아 기억나니? 말뚝이가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양반을 조롱해요. 그 양반이 그걸 듣고 화를 내. 그랬더니 양반이 그게 아니굽쇼 하면서 변명을 해요. 말뚝이가. 그러고 나서 오해가 풀려. 그러면서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이 황가장이 얘가 재단 구조거든요. 이 과장이 마무리가 돼.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춤이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 이어서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야. 양반 그놈의 노새를 팔아먹어 저당을 잡아먹었으니 알 수 없으니 다시 한번 불러서 자세히 물어보세. 이놈 멀뚱아 얼쑤여. 이것도 도량의 막내 그 아이 있죠? 면상을 팍 친대요. 때려요. 춤을 추면서 얼굴이 탁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희롱하는 행동입니다. 그랬더니 마당방이 이러고 저러고 저만 찌물러나 양반의 말씀 좀 네가 들어봐라. 네가 그 좋은 말을 어쩌였단 말인가. 그 좋은 말이라는 건 이 노새 얘기하는 거죠. 예, 청노새 절미를 잡아서요. 아래 위로 손질을 잘잘하여 말 한 장, 달 한 장, 칭칭 달아 구 한 장, 은동자 놓고 이거 지금 뭐죠? 글자 수가 막 이렇게 4글자씩 띄어지거든요. 얘도 일종의 얘들아. 이게 판소리 양반 탈춤을 했기 때문에 운율감을 형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 둘째 양반이 한 말을 유사하게 해서 이걸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꿀물을 아까 뭐라고 했어? 담배를 꿀물에다가 촉촉히 마르라고 했는데 어떤 거에다가 하나 봐봐. 전후좌우 짊어놓고 둘째 양반이 했던
가서 준비하라고 담배 준비하라고 했던 그 앞에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꿀물이 아니라 뭐예요? 똥물이야. 똥물. 이것도 희롱하는 거죠. 그 둘째 양반에 대해서. 맏양반이 또 희롱 시작이 됐습니다. 그 양반이 뭐라고? 또 화를 냅니다. 그랬더니 어찌 됐는 말씀이소. 똥물이 아니라 꿀물입니다. 또 해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양반이 또 속아가지고 아 꿀물이라네. 또 춤을 춥니다. 자, 요렇게 과장이 구성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 또. 말뚝이 1과 말뚝이 2가 나오는데요. 말뚝이 1은요. 자,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준비하라고 마구간에 들어가. 청노시아님의 덜미를 쿡 집어. 사실은 새님을 시아님이라고 노새를 또 노세아님이라고 해서 양반과 동물을 같이 만들면서 희롱하는 거죠. 말뚝이 2번은 자, 도령, 춤추면서 도령의 면상을 딱 치면서 처음에 양반 이가 주문했던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똥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의를 추락시키는 내용으로 나온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강령 탈춤이 나타난 언어의 유해는요. 하명의 말이더냐, 장양의 말이더냐, 계잘량. 여기 계잘량이지만 두음법칙 그거죠. 그래서 양양. 음의 유사성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어의 유희랑 비슷한 거죠. 성천에 가서 똥물에 촉촉 꿀물에 처음에 양반 이가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말뚝이 이가 얘기하죠. 똥물에 촉촉. 이것도 끝 음절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한 거죠. 물 그죠? 그리고 희화한 겁니다. 먼 길에 먹을 필요가 있나? 가까운 혀끝을 먹게나. 이거는 먼 귀 가까운 그 신체 표현을 통해 재밌게 표현을 한 거죠. 노시아님이 아니라 노세입니다. 의도적으로 변형을 하면서 이거 다 웃음과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노세를 팔아먹었는지 저당을 잡아먹었는지 이 부분은 노세를 팔았나 저당을 먹었나 대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이따 니네들 문제 풀 때 도움되는 거니까 이거 한 번만 설명할게요. 가 작품과 관련된 문학의 이론 아까 이제 탈춤에 대한 이론을 담은 설명서가 있지요. 나는 문학에 잡혀지는 이게 그 탈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런 문제는 작품 해석에 도움되는 글이 가에 해석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일종의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 외적 준 거, 이 보기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유형이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외적 준과에 의한 감상을 물어보는 문제에 보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생님 방금 말한 거야. 가에 제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를 문제풀이에 활용하면 좋은 거야. 그러면 그 탈춤이나 아니면 새로운 문학 작품을 볼 때 어쨌든 외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푸는데 도움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보고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